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3분 주식을 토대로 시장 상황, 주요 이슈, 관심주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1.1% 상승, 나스닥 지수가 2.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과는 다르게 미국 지수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였었던 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자, 한국 반도체들은 사실상 장 중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장 이후에 한미 반도체 실적 발표가 컨센에 미달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관련주들이 모두 시간외로 좀 급락을 좀 했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 반도체와는 다른 전개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사실 중요한 일정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일단 14일 날 미국의 이제 CPI가 발표가 되죠. 지금 현재 3.3% 정도 컨센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자, 이번에는 3.3%보다 0.2% 정도만 더 오른다 하더라도 0.2% 상회만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지금까지 12월 달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증시로 미 증시 역시 거의 7일가량을 상승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사실상 어느 정도의 이제 선반영 기대감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15일 날은 또 바이든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17일까지 미국 셧다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도 시장이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미국 국가 신용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한 단계 사실상 낮춰졌고, 자, 그리고 앞으로 지금 미국에 대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사실상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CPI 발표를 계기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CPI 지수가 가장 큰 이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큰 이슈부터 살펴볼 건데 사실 주말 사이에서 가장 이제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가장 많이 돌았던 정보가 결론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시간으로 이제 하한가까지 가게 됐죠. 이렇게 중대형주가 시간의 하한가를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때문인데, 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매출액이 311억, 여기 보시다시피 매출액 311억에 영업이익은 지금 29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10%가량이 좀 나왔는데 지금 예상했었던 수치를 좀 보게 되면 매출액 540억에 영업이익 15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은 상당히 많이 하회를 했죠. 자, 결론적으로 영업이익만 급감을 했으면 여기가 지금 뭔가 수익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매출액이 급감했어요. 그죠? 매출액이 급감했기 때문에 전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관련된 장비가 4분기로 실적 이연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을 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일단 증권사 레포트들이 오늘 내일 정도 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또 풀어나갈지 증권가의 이런 시선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자, 결론적으로 HBM 반도체주들이 대거 급락했습니다. 대다수가 이제 뭐 3%에서 약 한 5% 정도로 이제 급락을 좀 했는데, 뭐 이오테크닉스부터 시작해서 원익 QNC 뭐 대다수의 반도체가 다 같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먼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HBM 실적 악화로 지금 나뉘어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결론적으로 미국은 지금 좋다. 반도체 되게 좋은데 왜 그래? 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 HBM 실적이 악화, 한미 반도체가 지금 악화되고 그나마 반도체에서 가장 실적이 좋다는 HBM에서 지금 실적이 나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거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더 늦게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기관, 외국인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아시겠지만 사실 외국인 입장은 지금까지 바이 반도체를 외치고 있었던 주체거든요. 자, 기관보다도 외국인이 더 I love 한국 반도체 지금 이렇게 외쳤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2차 전지에서 빠졌었던 외국인이 모두 어디로 갔어요? 다 반도체로 갔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자, 오늘 내일 정도,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실적 악화로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과연 외국인 포지션은 어디로 갈까? 그죠? 여기서 지금까지 매수로 일관했었던 곳이 과연 매도로 갈지, 혹은 매수인데 이런 저점 기회를 토대로 오히려 또 더 매수하는 방향으로 갈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급락했을 때 이렇게 매수 기회, 찬스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포지션을 조금 더 유념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갭 하락해서 출발할 수밖에 없겠죠. 갭 하락해서 밑꼬리를 달고 올려버리는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그래도 외국인의 이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강하구나 라고 인식을 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한미반도체를 곽동신 부회장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지분 매입을 해왔어요. 아시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주가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곽동신 부회장이 지속해서 지분 매입을 하는 한 우리도 같이 저점에서 잡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개념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엄청나게 저희에게 수익의 기회를 줬었던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곽동신 부회장이 시간의 하한가를 가서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2%로 출발할지 뭐 마이너스 15%에서 출발할지 저도 몰라요. 만약에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저가 물량을 다 소화하는 주체가 이 곽동신 부회장, 즉 아시겠지만 보통 부회장 쪽,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이제 경영진들이 지분 매입을 할 때 바로바로 신고해버리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죠? 보통 3일, 5일 걸쳐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곽동신 부회장은 오늘 매수한 것을 오늘 신고해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죠. 그죠? 오늘 오전에 매입한 것을 그냥 오늘 오후에 신고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만큼 한미반도체 본인의 회사에 대한 그런 강한 확신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의 반면에서 오히려 증권가, 외국인 투자자, 뭐 외국인 투자자는 좀 별개로 할게요.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하루하루에 이런 이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시달리면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방향성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방향성을 아무리 이제 상승 방향으로 본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제 골짜기 같은 것들은 항상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골은 굉장히 깊게 나오다가도 다시 방향 잡고서 이제 위로 올리는 법인데, 너무 이렇게, 작은 이런 사건과, 이런 이벤트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바뀌는 것을 최근 시장에서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똑똑한 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급등장을 맞이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버티는 이런 인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가 가진 확신을 더욱더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에도 좀 이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10년, 15년 계속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찌라시도 나오고요.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숙하게 다룰 때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연연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절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것을 좀 권고드려요. 자, 방향성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뭐냐면 곽동신 부회장의 지분 매입 이런 건 어쨌든 간에 수급적인 모멘텀입니다. 그죠? 외국인과 기관이 곽동신이 사니까 그래도 뭐 있지 않겠냐라는 마인드로 같이 이제 매수로 이제 일관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제가 보는 이제 장기 방향성은 뭐냐면 HBM 4분기 실적은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장비 같은 거 납품할 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HBM 뭐 갑자기 투자 늘린다고 투자를 뭐 10조로 확대하겠다 하다못해 내년도도 HBM 관련해서는 하이닉스가 유일하게 이제 캐펙스를 증가시키는 부분이 이쪽인데 이런 쪽을 이제 증가시킬 때에 분기를 한 분기 쉬고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HD 현대일렉트릭 3분기에 대한 이제 수출 지표 나왔을 때 같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꾸 이제 9월달 뭐 통계 지표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뭐 영업일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어떤 변수인지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코멘트를 못 해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은 방향성은 똑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계속 하락이 나온다면 사실상 HD 현대일렉트릭의 굉장히 큰 이제 호재이자 사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비중을 담아낼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이제 신고가를 가는 흐름들이 나오죠. 저는 HBM도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물론 HBM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펀더멘탈을 매기고 이제 PER 수치를 매기게 되면 사실상 굉장히 높은 PER을 부여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장 주도주라는 게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시장 주도주가 꺾일 때는 몇 가지 지표가 필요한데 사실상 이제 한 개 분기 실적이 악화될 때가 아니고요. 보통은 두 개 분기 이상의 실적이 꺾이는 것이 확인될 때 우리가 언제 확인했죠? 2차 전지 쪽에서 주도주였다가 분기별 실적이 두 번 꺾이니까 급락하기 시작하죠. 결론적으로는 4분기 실적이 과연 꺾일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제 생각에는 4분기 실적은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년도부는 또 다시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차 전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했었던 곳이 캐펙스 증설도 안 하고요. 공장 증설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한번 크게 대었던 투자자들이 HBM도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는 지금 코스닥은 원래 2차 전지가 이제 이끌고 있었던 시장이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죠.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코스닥은 엄청 떨어졌어요. 2차 전지가 끝났기 때문에. 자, 그럼 반도체 어떻죠? 지금 이제 시간으로 빠졌어요.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럼 한국 증시 미래가 없네. 미래가 없네. 이건 다 빠져야 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고 거기서는 이제 미국은 아시겠지만 이제 설계 위주죠. 그리고 장비도 당연히 이제 특화된 장비들이 몇 가지가 있고 거기 이제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올라가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전체 반도체가 다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과는 상당히 이제 반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디가 이제 더 맞는 지금 추정을 좀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는 좀 더 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자, 그 중에서도 반도체 물론 HBM 너무 특화돼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겠지만 뭐 이오테크닉스부터 뭐 한미반도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고평가된 것들도 있고 상당히 아직도 저평가받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평가된 곳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직도 시장이 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저평가된 곳들이 없을 때, 야, 더 이상 이제는 뭐가 올라갈 게 없고 다 고평가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들 때부터 주도주가 이제 이름을 이제 물색해 할 정도로 이제 하락할 때가 꽤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반도체는 저렴한 종목들이 너무 많다. 그죠? 자, 그리고 하다못해 삼성전자, 하이닉스조차도 아직도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다. 사실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걱정이 없고 이런 대기업들도 현재 이렇게 큰 이제 영향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봤을 때에는 좀 아니라는 생각들이 저는 먼저 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미반도체 실적 악화는 제 생각에는 이 시간의 급락은 시장이 허락한 테스트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만약에 지금 현재 바닥을 확인 후에 다시 재반등하는 요소. 자, 이게 언제쯤 나올 거냐면 저는 오늘 혹은 내일 정도에는 이렇게 나올 것으로 좀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내일 정도 혹시나 특히나 이제 오늘이 굉장히 강하겠죠. 바닥을 뭐 몇 퍼센트를 빼고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밑꼬리 달고 올리는 이 매수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가 어쨌든 보면 테스트 구간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앞으로 향후 주도주는 어쩔 수 없이 저는 반도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도체가 없으면 사실상 크게 볼 만한 게 없어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었던 이제 뭐 전력 인프라, 조선주들, 실제로 이제 실적이 좀 받쳐줄 수 있는 종목들은 섹터별로 별로 없잖아요. 지금 2차 전지 망가졌고. 만약에 반도체 망가졌다 봅시다. 그럼 시장에서 뭘로 지금 올릴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바이오? 철강? 뭐가 있을까요? 사실상 몇 개의 섹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도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섹터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것들을 보지 않는 한 살만한 게 이제 반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반도체를 좀 대체할 만한 갑자기 실적 좋은 뭔가 시장에서 툭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물론 이제 주도주가 조금씩 바뀌는 흐름들이 나타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뭔가 확인된 섹터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게 전 반도체가 더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번 주에 만약에 엄청나게 크게 밀린다. 제가 말씀드린 데 테스트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밀린다. 라고 한다면 실제 주도주 변화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하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섹터로 돈이 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대략 좀 괜찮게 좀 마무리를 좀 했다면 이번 주에는 테스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 연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종목 중에서 어떤 것을 잡아야 될까? 이거에 대한 힌트. 뭐 사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누차 계속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렸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지난 방송 찾아보시면 지금 어떤 반도체를 잡아야 될지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들이 전개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증시의 펀더멘탈과 이런 힘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